네,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좀 따뜻하다가 다시 좀 쌀쌀해지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인장 등록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32페이지 펴보세요. 자, 132페이지. 이제 한 2주, 이제 3주차 이제 진행되죠. 어떻게 이제 할만해요? 그 민법 위주로 제가 얘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민법 많이 봐야 됩니다. 기본서 처음부터까지 민법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법리적인 그런 이제 리갈 마인드라고 그러는데 그 법리적인 그런 마인드가 좀 잡혀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수월해요. 그러니까 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법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과목의 모든 그 법리적인 논리가 민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민법이 빨리 잡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부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게 바로 민법이거든요. 그래서 1차 중요하잖아요. 1차 중요하니까 지금 초반에는 1월달, 2월달까지는 거의 뭐 민법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는 시간. 그리고 이제 3, 4월 가도 뭐 별거 있냐. 3, 4월 가도 나머지는 이제 수업 듣는 걸로만 하고요. 여전히 민법. 그리고 이제 학개론이 좀 부족하다 느꼈지만 학개론 조금 보충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부를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시행착오 겪지 않고 제대로 하려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과목도 보면 이제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해가 돼 있어야 돼.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 지나서 이제 5월, 6월 가면 아마 5월, 6월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기본서보다도 요약집으로. 그럼 이 기본서 우리 교재 지금 보니까 우리 교재만 하더라도 무려 560페이지래. 그런데 그때 되면 한 100페이지밖에 안 돼요. 요약집. 그래도 여기에는 내용 다 들어있어. 자,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이해가 되어 있어야 요약집으로 정리를 해도 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지금은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압축을 해서 요약을 하더라도 아, 그게 그거였지 하고 알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요약을 하다 보면 너무 압축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몰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은 이제 뭐 민법 그 교재 자체가 압축된 거예요. 민법 교재가. 왜냐면 우리 민법 총칙 이렇게 두꺼워요. 그 다음에 물권은 막 이렇게 두껍고. 그러니까 민법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것을 그렇게 압축한 게 그거. 아마 그래도 또 아마 민법이 또 조금 압축해 줄 거예요. 요약집으로. 그래서 민법은 근데 기본서가 요약집이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보시면. 자, 우리 132페이지.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 힘들면 상담하러 오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상하게 공부가 잘 안 되고 슬럼프다 이런 생각이 들어. 물론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지만 슬럼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한다 이런 생각 안 해요. 포기한다. 자, 인장 등록입니다. 자, 간단해요. 자, 이 부분. 자, 인장은 도장이고요. 우리가 이제 도장 하나를 등록해라 이건데 그리고 그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야,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누가 해야 되냐면 개공사가 해야 돼. 근데 개공사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해라 이제 그런 취지에서 도장. 그래서 이제 이 도장을 이제 찍혀 있으면 그 찍혀 있는 그 모든 계약서랄지 이런 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개공사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간단합니다 이건데요. 자, 먼저 인장 등록 취지는 그러고요. 그러면 먼저 그럼 의무자. 그럼 누가 인장 등록을 해야 되나요? 자, 이제 밑줄 잘 치세요. 밑줄. 자, 밑줄만 잘 쳐도 돼 지금 우리 기본서에다 밑줄. 자, 부담 갖지 말고 팍팍 치세요. 이거 보관했다가 내년에 써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팍팍 밑줄 치고. 자, 그러면 거기 자, 인장 등록 의무자 거기 첫째 줄. 자, 개공사와 그 다음에 소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개공사와 소공사. 그럼 보조는 있다 없다? 없죠. 왜 보조는 없냐? 보조는 도장 찍을 일이 없어요. 왜 찍을 일이 없어요? 중개업을 못해. 그래서 보조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그런데 소공사는 업무해요 못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업무에 관여했으면
도장 찍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둘을 인장 등록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줄. 거기 셋째 줄에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 없다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쭉 밑줄 셋째 줄이. 자, 양가로 1번 있잖아요.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에 인장 등록 의무자 있고, 자, 거기 첫째 줄에 개공사, 소공사,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자, 보조원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기. 자, 그러면 인장 등록 언제 해야 됩니까?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중간에 있죠. 첫째 줄 중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해. 당연한 얘기죠. 업무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미리 등록해놔야 이제 계약서 쓸 일 있으면 찍을 수 있다. 이제 얘기. 자,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 가로 안에 전자문서한 등록을 포함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건 놔두세요. 이건 치지 말고. 자, 앞으로 우리가 전자문서는 대부분 다 된다 이러면 돼요. 그럼 전자문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만 외우면 돼. 그러잖아요. 요즘 이제 행정 우리가 이제 전산망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모든 행정 절차는 이제 어때요? 편의를 위해서 다 전산망을 통해서 하니까 전자문서로 다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2번 이제 예외.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번호 왼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세요. 동그라미 1번 왼쪽에다 원칙 이렇게. 동그라미 1번 왼쪽에다가 원칙.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왼쪽에다는 예외. 예외 이렇게 땄어요. 자, 그럼 원칙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데, 자, 거기 2번에 보면, 자, 밑줄 하세요. 개공사는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여기까지 밑줄. 그 다음에 그 옆에 소공사는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여기다 밑줄. 자. 그러니까 이제 등록하고 와서 또 인장 등록하러 가고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등록 신청하러 갈 때, 그리고 고용신고하러 갈 때 그냥 같이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 했어. 그러면 언제까지 하면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표현 조심하셔야 돼.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하여야 한다 이래야 돼.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하여야 한다. 의무니까. 그런데 등록 신청이나 고용신고할 때는 이 말이 뭐냐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은 하여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 이런 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이제 등록할 인자. 그럼 어떤 도장을 등록해야 되나요? 자, 동그라미 1번 개인과 동그라미 2번 법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요. 개인은 사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중개인, 그리고 소공사.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도장이냐? 자, 거기 셋째 줄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부터 거기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거기다 밑줄. 가족관계 등록부. 우리 예전에 호적 등본 그랬는데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바뀌었는데, 자, 가족관계 등록부 그리고 주민등록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 본명. 우리 보통 주변에 가명 쓰는 사람 있죠? 앙드레 김 이런 거 쓰면 돼, 안 돼? 김봉남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본명이 써야지 가명 같은 거 쓰면 안 돼. 또 뭐 영어 이름 쓴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자, 그런데 규격이 있어, 규격이. 규격이 자,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경 7mm보다는 커야 되고 30mm보다는 작아라 이제 그 얘기인데, 보통 우리 도장 어때? 직경 30mm 이상 30cm 커요, 작아요? 보통 그보다 작죠? 3cm만 돼도 엄청 큰데 남 찍을 공간까지 침범해가지고 찍으면 돼, 안 돼? 너무 커. 그러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젊은 친구가 질문을 했어. 뭐라고 질문했냐? 가로 세로 7mm 30mm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자, 가로가 이제 7mm 그리고 세로가 30mm 해가지고 이런 도장을 어떻게 써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제가 충격받았어. 충격. 자, 이런 사람도 공부하고 있어. 여러분은 지금 상태가 이보다는 좋아 안 좋아? 이보다 낫잖아 지금. 자, 이런 사람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강사 생활하면서 충격을 받았어. 젊은 친구가 그러죠. 이런 도장도 있습니까? 참. 흉 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공부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 그런 사람도 합격해요. 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저기 광주 광해시 수험생에 10전 11기 한 사람이 있어. 포기하지. 정말 어렵게. 아니 근데 평소에 질문하고 이런 거 뭐 아는 거 많아. 모르는 거 없어. 지금 다 알아. 다. 근데 시험만 보면 안 돼. 이상한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제 간신히 합격했는데 웬걸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그걸 누구 빌려주다 걸려가지고 취소됐어. 참. 자, 그런 사람 있어. 아, 참. 자, 그 다음에 법인. 자, 법인을 잘 봐야 돼. 자, 법인.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사무소 같은 경우는요. 자,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그랬죠. 법인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사람이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인으로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격을 부여받아. 그 얘기는 뭐냐? 법률 행위 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배우죠. 법인도 법인 이름으로 법률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니까 사람이 대신하잖아요. 누가 주로? 대표자가.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법인 이름으로 법률 행위 해야 되니까 법인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법인은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법인 도장 막 파가지고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인은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도장 써야 돼. 바로 이 도장이 뭐냐? 인감도장. 그래서 법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써야 돼. 그럼 보통 법인 인감도장 누구 거냐? 보통 대표자 걸로 많이 하죠. 대표자 거. 자, 그러니까 법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법인이 주사무소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 분사무소도 설치한다. 그럼 분사무소에서도 계약서 쓸 일이 생기죠. 자, 그런데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나 어디에서 계약서 쓰건 다 법인 이름으로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무소만 다를 뿐이지 법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인감도장하고 다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나. 그런데 문제는 분사무소가 여러 개 있어. 그럼 좀 불편해. 왜? 자, 서울 강남구에 주사무소가 있고요. 자, 여기 세종시에 분사무소 있다고 해봐. 자, 그럼 여기서 계약서 쓸 일이 생겼어. 자, 그럼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주사무소 있는 줄 알고 강남까지 도장 가져갔어. 그런데 갔더니만 도착하니까 뭐라고 하냐? 방금 부산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도장 가져갔대. 자, 어떻게? 일 봐, 못 봐? 못 봐. 번거롭잖아요. 자, 그래서 당신의 분사무소마다 도장 하나 따로 등록하고 그거 사용하게 해주마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좋아. 그럼 우리가 도장 하나 등록할래요. 뭐냐?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야 돼. 그래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 이거 주십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써도 된다니까요. 이거 주사무소 인장 같이 써도 되는데 불편하면 따로 하나 등록하고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다. 보통 이제 분사무소 책임자 인장을 이제 보증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거기 밑줄을 방금 저기 자, 여기에 있는 부분에다 밑줄을 딱딱 치라 이 말이에요. 거기 밑줄을 딱. 자, 그렇게 해서 자, 분사무소. 그 다음에 이제 인장 등록 관할청인데 그럼 어디다 하냐? 우리가 등록이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관청한다 이러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그러면 분사무소는 어디다 할까요? 자, 이거 분사무소도 만일 대표자가 보호전 인장을 등록한다 했을 때 어디다 할까요? 그러면 주사무소. 우리 그랬죠. 앞에서 분사무소는 행정적인 것은 무조건 어디 찾아간다? 주사무소.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관할청 했고요. 이제 방법인데 자,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여기 또 1번이 개인이고 2번이 법인 그러잖아요. 자, 방식이 다른데 뭐야? 왜 이렇게 잘못돼 있네 이게. 자, 여기 보면 등록 방법을 보면 자, 개인 같으면 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서식에 따른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 별지서식이란 말은 시행규칙,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 만들어놨다, 즉 법정서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별지서식이 뭐냐면 인장등록신고서예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인장등록신고서란 말 있죠. 이 별지서식이 인장등록. 그러니까 인장등록 이렇게 신고서가 있으면 이걸 작성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자기가 사용할 도장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뭐한다? 이거를 제출합니다. 자, 나 여기다 찍은 도장 사용할래요.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법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 법인은 달라요. 그래서 법인은 상업 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럼 법인도 만일 이걸 작성해서 여기다 도장 찍어서 제출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법인은 이 도장이 인감 도장인지 또 확인해야 또 확인해야 돼. 그러면 인감증명서 가지고 와야 돼. 아,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그냥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한다?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자, 그래서 인감증명서에 우리 인감도장 있잖아요. 그래서 위조나 변조 막기 위해서 거기 홀로그램 처리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떼가지고 와서 이거 제출하는 걸로 뭐야? 가름한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에 났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름한다. 한다. 자, 가름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름한다. 그러니까 이걸로 퉁친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 방식이 다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은 항상 이제 우리 전자문서도 되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야 왜 이렇게 됐어요? 애니메이션 이거 조금 틀어졌나 보네. 자, 변경 등록입니다. 자, 변경 등록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인장을 우리가 분실했어. 또는 떨어뜨려 가지고 귀가 깨졌어요. 자,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새로 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새로 파서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럼 이렇게 새로 파서 다시 등록해야 되는데, 자,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하면은 이게 언제까지? 7.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이거 맨날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 인장 변경 등록해서 자, 거기 첫째 줄 맨 끝 부분 있죠? 7일 숫자 7일 동그라미. 맨날 10일로. 맨날 10일. 자, 그리고 이제 자, 페이지 남기면 이제 등록인장 사용해라 그러는데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거래계약서를 이제 확인설명서, 중개계약서 이런 거 할 때 이제 당연히 이 도장 사용해야 됩니다. 자, 내용 간단해요. 얼마 안 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문제 꼬박꼬박 나와요.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겼어요. 자, 136페이지 갑니다. 자, 휴업과 폐업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해요. 말 그대로 휴업은 이제 잠깐 쉬는 거고 폐업은 때려치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개공사가 휴업을 했는지 폐업을 했는지 등록 관청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면 알아야 돼. 그래야 단속을 나갈지 말지 정하잖아요. 자, 그래서 휴업 폐업했으면 등록 관청한테 신고하세요 이 말이에요. 신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휴업이 내용이 있어요. 폐업은 때려치우는 거니까 뭐 별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험에는 주로 휴업에서 나와. 휴업을 보세요. 자, 그럼 먼저 휴업부터 보는데, 그러니까 먼저 휴업 신고입니다. 자, 그럼 내가 휴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신고하느냐? 자, 그게 아니라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밑줄 아세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자, 동그라미 1번의 첫째 줄. 자, 136페이지. 자, 136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의 첫째 줄. 자,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자, 여기서 초과라고 그랬어요. 초과. 그러니까 딱 3개월까지 쉬겠다. 그러면 신고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내가 3개월까지 뭐 해외여행 갔다 온다. 그러면 이럴 때는 신고 안 해도 돼요. 3개월을 넘었었을 때, 좀 길게 쉴 때, 그때 이제. 그럼 이제,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자, 거기 보시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랬는데, 국토부령에 있는 게 뭐냐면 신고서라고 서식이 있어요. 그 서식에 이제 신고서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한다는 얘기인데, 자, 거기 신고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양가로 2번에 내려와요. 양가로 2번으로 내려와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자, 휴업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거기다 밑줄 하세요. 양가로 2번에 1번. 그러니까 자, 이렇게 신고서라고 서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고서 서식을 작성해 가지고 여기다가 뭐 한다고요? 등록증을 첨부한다. 그래서 자, 등록증을 첨부한다. 이 말은 뭐예요? 등록증을 첨부한다는 얘기는 반납하라는 얘기예요. 휴업한다고 해가지고 등록증 가지고 있으면 누구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반납하라 이래요. 반납.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휴업 신고는요. 자, 다시 동그라미 1번에 가면 자,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에 가면 둘째 줄
미리 신고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 이 말은 사전 신고다 이거야. 그러니까 휴업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고 쉬어야지 다 쉰 다음에 나중에 나 휴업했었어요 신고하는 거 의미 없잖아요. 자, 그래서 휴업 신고는 뭐다? 사전 신고다 이 말이요. 사전 신고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봅니다. 자,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도 휴업에 해당한다 그 말 나오죠. 이거 등록할 때도 나왔어요. 자, 우리가 등록을 했는데 업무하기 전까지 이때도 휴업처럼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기억나나 모르겠네. 자, 요건을 갖춰서 우리가 등록을 신청해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자,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록증 이걸 발급받아서 자, 이걸 사무실에 걸어놓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업무를 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등록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업무를 개시하기까지 등록을 해줬으면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뭐야 보증 설정이라는 걸 하고 등록 관청에 신고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등록증을 줘. 그러면 이 등록증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또 방금 앞에서 우리가 업무 개시 전까지 뭘 해야 된다? 인장 등록했잖아요. 인장 등록. 이런 것을 이제 갖추고 이제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무하기까지 자, 이 기간까지 이것도 뭘로 취급하냐? 이것도 자, 휴업처럼 취급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휴업처럼. 그러니까 자, 등록을 해줬어요. 그럼 빨리 이런 조치를 취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조치는 다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 입원을 하게 생겼네. 그래서 자, 우리가 오픈 개업식 할 날짜가 조금 딜레이가 돼. 그래가지고 한 3개월이 지나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지, 휴업 신고 해라 이 말이야. 휴업 신고. 이것도 휴업처럼 취급되니까. 지금 그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휴업처럼 보겠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요, 분사무소별로 휴업 폐업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죠. 법인 같으면 법인 전체를 휴업한다든가 폐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지점만 잘못이 있어 좀 실적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그 지점만 휴업이나 폐업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래.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등록증 첨부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분사무소 같은 거는 뭘 첨부하면 돼요?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같은 거죠. 우리 교재는 이게 막 다 지금 흩어져 있어요. 순서대로 책을 막 기본서로 쓰려고 하니까 다 흩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136페이지 맨 밑에 3번을 봐봐요. 자, 136페이지 맨 밑에 3번을 보면 자,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랬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박스를 보면 기억에 보면 거기 3개월 초과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는요,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거기 그랬죠? 자, 방문 신고만 찾았어요? 그럼 우리 아까 대부분 전자문서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전자문서가 안 되고 직접 등록 관청 방문해야 되는 게 이것만 기억하면 돼. 뭐냐? 휴업신고와 폐업신고. 그럼 왜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방문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이거. 등록증 반납으로 가야 돼. 네, 등록증. 네.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야 와서 가져가. 말이 돼 안 돼? 본인이 직접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문신고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기본서가 다 이렇게 길게 늘려서 썼으니까 이거 간단해. 원래 이거 두 줄이면 끝나는 거 가지고 한 페이지 136페이지 한 페이지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요약집 나오면 이 한 페이지 있는 게 이렇게 두 줄로 끝나요. 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어려운 거 없이. 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공부할 거 얼마 안 돼요. 기본서가 두꺼워서 그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휴폐업 일괄 신고인데, 자, 이거는 자, 오른쪽 137페이지 이제 봅니다. 자, 137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동그라미 4번, 5번 내용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등록은 등록 관청에서 해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전에 사무실 게시상에 사업자 등록증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휴업이나 폐업한답니다. 중개업 휴폐업 신고는 등록 관청 찾아가고, 그 다음에 사업자 휴폐업 신고는 세무서장 찾아가야 돼. 그런데 옛날에는 두 개 다 번거롭게 찾아가야 됐어요. 자, 근데 둘 다 찾아가면 어때? 불편하고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 가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예요. 간단해요. 이거 내가 중개업 휴폐업 신고한다. 그럼 등록환청 찾아가. 그러면서 사업자 휴폐업 신고서를 그때 같이 제출해. 거기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세무서에다가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사업자 휴폐업 신고서를 세무서에 보내주면 사업자 휴폐업 신고 한 걸로 본다 이 말이야 지금. 반대로 세무서 찾아가서 사업자 휴폐업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중개업 휴폐업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 그럼 이번에는 세무서에서 어떻게 한다? 등록관청에다 송부해줘 서류를. 그러면 여전히 중개업 휴폐업 신고 한 걸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 찾아가서 뭐 한다고요? 일괄 신고. 여기 일괄 신고라고 했잖아. 그냥 한 군데 가서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간단한 얘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이번 35회 자, 시험에 자,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됐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휴업 기간을 봅니다. 내가 휴업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1년, 2년 할 수 있냐? 아니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1년을 쉬든 뭔 상관이야. 그런데 너무 길게 쉬는 것은 휴업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폐업하는 게 낫죠. 너무 기는 거. 그래서 이제 6개월 초과. 자, 그런데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예외로 이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또 임신, 출산, 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양치료 받을 정도면 상당히 어때? 중한 질병이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군대 가야 돼. 요즘 1년 6개월 갔다 와야 돼. 그 다음에 취약. 내가 이제 부동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6개월 넘을 수밖에 없고.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이런 것은 휴업해야 돼? 폐업해야 돼? 폐업해야 돼. 또 임신 출산도 마찬가지. 우리 여성분들 어때? 좀 6개월 더 쉴 수 있죠? 몸조리 충분히 하고. 자, 그런데 이런 건 예시상 예시. 그래서 꼭 이것만이 아니라 그 밖에 이제 이에 준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6개월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게 부득이한 사유예요? 하고 사람들이 어때? 고민이 돼 안 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자, 중개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나 해외 일주, 세계 일주 막 해가지고 1년간 나 해외여행 돌고 오겠다. 자, 1년간 해외여행 갔다 올게요. 휴업 신고했어. 자,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다. 어때? 부득이한 사유? 아니야? 아니면 못 가는 거야. 그러잖아. 근데 1년간 해외여행 간다는 게 평생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없어. 평생에 단 한 번 있을 수 있다 없다? 남들 꿈에도 못 꾸는 일이잖아요. 차라리 군대 가는 것보다 더 부득이한 사유 아니야? 남자. 남자. 그래 안 그래 우리? 군대야 뭐 국가직 거 뭐 언제나. 근데 1년간 세계 일주 한다니까. 봐봐. 고민되잖아요. 이게 해당되는지. 그래서 거기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 말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득이한 사유가 된다. 왜 공무원한테 얘기하면 공무원도 알아 몰라. 몰라요. 그 담당공이 나 이거 6개월 쉬겠다 그러는데 이게 부득이한 사유인지 지네들이 어떻게 판단하냐고. 그래서 그냥 고시 이러이러한 것들에 해당하면 부득이한 사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 자, 이제 기간 변경과 재개인데, 자, 기간 변경은 뭐냐? 이거. 자,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한 4개월 쉬고 싶어요 라고 신고했어요. 근데 치료를 받다 보니까 몸이 아직 완치가 안 됐어.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더 필요해. 자, 그러면 이제 얼마냐? 토탈 7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개월 신고했는데 나 기간이 더 필요해서 연장할래요. 그래서 7개월로 할래. 이게 바로 뭐다? 기간 변경. 그러니까 기간 변경은 연장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간 변경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미리 신고하면 돼요. 여기는 다 미리 신고합니다. 자, 이건 또 전자문서 됩니다. 아까 휴업과 폐업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이제 미리 하면 돼요. 이거 별 내용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개 신고. 자, 양가로 이번에 재개 신고입니다. 자, 이것도 조심할게요. 자, 내가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 기간이 끝났어. 그럼 알아서 내가 일하면 되나요? 아니요. 나 다시 일 시작할래요 라고 신고하고 해야 돼. 자, 재개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신고를 받은 등록환청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 중요해. 자, 등록증이나 신고 확인서. 자,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돌려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무실에 이거 걸어놓고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즉시 반환해 줍니다. 즉시 반환해준다. 자, 나머지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폐업 오른쪽 갑니다. 폐업. 자, 폐업입니다. 폐업은 말 그대로 때려치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폐업 때려치우는 건데 마찬가지 똑같아. 폐업 신고서에다 등록증 이거 첨부해서 미리 한다 이러면 돼. 자, 등록증 반납하니까 이건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하면 돼. 휴업과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된다. 자, 나머지 따로 볼 필요 없어요. 폐업은 뭐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휴업 기간 중이거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은 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영업정지 6개월 얻어맞았어. 내 더러워서 안 하고 만다 하고 때려치울 수 있다 없다? 아, 있어요. 그러니까 폐업은 다 돼요. 폐업은 다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자, 이런 거 이제 협회 통보해라 이 말이요. 항상 우리 협회 통보는 우리가 다음 달 10일까지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협회 통보는 나중에 한꺼번에 또 정리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우리가 정리했고요. 자, 142페이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중개계약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계약이 뭐냐 이건데,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팔고 싶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겠다는 사람 만나서 직거래하면 좋긴 하죠. 근데 그렇게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 즉 권리를 이전하겠다는 사람이 누구 찾아가요? 개공사. 그래서 이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예, 잘 팔아드릴게요 하고 이제 승낙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체결된다? 중개계약. 우리 민법상 계약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취득자, 매수인이 아파트 자기가 찾고 싶은데 직접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찾아와서 또 의뢰를 해. 그럼 제가 이제 좋은 조건에 맞게끔 잘 알아봐 드릴. 이 두 사람 사이에 또 중개계약이 체결.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이거예요.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 사겠다는 사람 소개해가지고 당신이 다리 좀 놔주세요. 그거예요. 예, 그럼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게 중개계약.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이렇게 매도인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하고 각각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만나게 해야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 만나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뭘 성사시켜요? 계약.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은 무슨 계약? 이게 이제 우리가 뭐라? 거래계약. 그럼 이 거래계약은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이 거래계약은 어디서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거야. 그런데 중개계약은 민법이 있다 없다? 민법이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계약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배워. 자, 그럼 이런 중개계약은 종류가 많거든요. 종류가 많은데 우리 법에서 직접 규정해 놓고 있는 중개계약은 두 개가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뭐 공동중개계약, 순가계약 뭐 다 많은데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이제 두 개인데, 그러면 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 두 개만 있냐?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이 이거예요. 이거. 자, 의뢰인이 다수의 개공사한테 중개를 의뢰하고 그중 먼저 계약을 성사시킨 개공사한테 보수를 주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가 왜 이걸 선호하냐? 자, 옆에 이렇게 몇 군데다 물로 맡기잖아요. 그래놓고 아무나 계약을 먼저 성사시켜라 이건데 왜?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성질이 급해서 계약을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뭐냐? 경쟁을 붙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먼저 계약을 성사시키면 중개보수 주겠다 중개. 자, 근데 문제는 개공사들끼리는 어때요? 경쟁이 치열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남보다 먼저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좀 무리수를 두게 돼. 그러다 보면 이게 어때? 사고로 이어지고 분쟁이 발생해. 폐단은 많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걸 선호하죠. 자, 그러면 이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자, 14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거기 있어요. 의뢰인은 거기 첫째 줄입니다. 급중 밑줄 하세요. 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공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거기다 밑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중개 사고도 많고 분쟁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뭐 하겠다? 우리 계약서 씁시다 이건데, 자, 우리 계약은 어때요? 구두 계약이나 서명 계약이나 효력은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근데 이제 말로 하는 계약은 이제 입증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서명 계약을 해가지고 좀 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법조문이 없어요. 아무 얘기가. 그러면 자 이것도 일단 먼저 하자.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공사 입장에서는 요청을 받았어. 자, 그럼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계약서를 우리가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 얘기 없다니까 법조문에. 그러니까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작성 의무는 없어. 근데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해서 안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단골로 확보해야지. 이런 사람 쫓아내면 그러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의뢰인은요, 자, 계약서 쓸 때 대신 이런 내용은 꼭 씁시다. 자,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박스 보세요. 자, 143페이지 맨 밑에 박스.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4개짜리다 보니까. 오지선다요. 자, 그래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꼭 쓰자 이건데, 먼저 중개 대상으로의 위치 및 규모. 그러니까 그 물건, 자, 아파트라고 해봐요. 자, 무슨 동네,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 다음에 이제 평수는 몇 평,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얘기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 가격이. 자, 거래 가격이 아니라 조심하세요. 뭐다? 예정 가격. 왜? 아직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잖아요. 매도인 입장에서 나 이 금액으로 팔고 싶다 이러니까. 그 다음 이 예정 가격대로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개공사가 받을 수 있는 뭐냐? 보수. 이것도 이제 많이 분쟁이 생기니까 미리 합의해라. 그 밖에 이제 개공사와 의뢰인 준수상 그랬죠.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나 이거 언제까지 팔고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늦어도 좀 그때까지는 계약 성사시켜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약정만 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간단해요. 물, 중개대상물, 거래예정 가격, 그 다음에 중개보수, 수수료란 얘기고, 그 다음에 준수상 해가지고 준자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면 돼. 물가 수준. 자, 물가 수준. 자,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약서 씁시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자, 요청을 받았어. 그럼 이제 작성을 만약 한다고 하면 어디다 할까요? 하면 자, 다시 그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143페이지 이제 2번에 보면 서식 있죠? 서식. 자, 거기 밑줄 하세요. 자, 첫째 줄 밑줄 하세요.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의 표준 서식을 정해 개공사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거기다 밑줄. 자,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 즉 법정 서식을 만들어 놨나요? 예, 만들어 놨어요. 있어. 근데 그 서식이 있는데 문제는 뭐다? 권장사항이야. 권장사항이니까 꼭 따라야 한다, 안 따라도 된다? 그렇죠. 안 따라도 돼. 그러면 나 여기다 안 쓰고 그냥 신문지에 쓸래요? 할 수 있다 없다? 일단 얘기죠. 근데 있으니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다 쓰는 게 편하긴 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다야 이게.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은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공사 의뢰인 서로 계약상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이런 게 없어. 그냥 계약서 쓸 거냐 말 거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낼 만한 소위 거리가 없어. 시험 거리가. 자, 그럼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거기 봐봐요.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놔두고, 자, 페이지 넘겨서 146페이지. 자, 이제 전속중, 이게 중요해. 자, 이 전속중개계약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됐어요. 그럼 전속은 뭐냐면 이거예요. 일반 이렇게 분쟁이 많이 생기잖아요. 폐단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의뢰인이 그냥 특정 개공사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만 받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당신만 내 물건 알아서 계약을 성사시켜라. 오, 그럼 개공사는 좋아 안 좋아? 좋죠. 다른 개공사 경쟁할 필요 없이. 자, 그러면 이제 독점을 부여받았는데 그럼 어때요? 믿고 맡겼는데 대충 하면 될까요? 그럼 안 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근데 말로만 하라고 하면 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이제 법으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무를 부담해요. 그럼 개공사가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니까 반대로 의뢰인도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의뢰인도 부담해. 그래서 이제 의뢰인도 막 배신하거나 이러면 안 돼. 내가 당신한테만 맡기겠다 해놓고 다른 사람 또 찾아가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여기는 서로 대가적인 의무가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자, 거기 오른쪽 갑니다. 147페이지 메인 위에 유효기간 있죠? 전속은요, 유효기간이 뭐냐면 소위 이제 계약기간이에요, 계약기간. 그럼 이제 이 기간이 의미가 있어. 자, 일반은 이런 계약기간 정해, 안 정해? 안 정해. 왜? 필요가 없어.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때나 다른 사람 찾아가도 돼. 근데 전속은 봐봐요. 믿고 맡겼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또 의뢰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문제는 믿고 맡겼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허당이야. 그럼 계속 그 사람한테 맡긴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또 맡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기간이 의미가 있어. 그럼 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자,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자, 거기 둘째 주 3개월로 한다 그랬죠? 자, 그래 놓고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뭐 한다? 약정에 따른다. 그럼 뭐가 우선이야? 3개월이 우선이야? 약정이 우선이야? 약정이 우선이에요. 약정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약정이 없으면 3개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의무. 자, 그럼 먼저 개공사부터 이제 봅시다. 자, 이거 잘 봐야 되죠. 개공사. 자, 첫 번째 그 목차만 잘 봐도 돼요. 반드시 1번 전속계약서를 사용하고 보존해라 그랬죠? 이 말은 뭐냐? 전속계약서 있어요. 법정 서식 있는데 그걸 사용하라는 얘기는 반드시 계약서 쓰세요 그 말이에요. 자, 거기다 밑줄 하세요. 제목에다만 밑줄 해도 돼요. 전속계약서 사용 및 보존 의무 해가지고. 자, 그런데 보존해야 되는데 얼마 동안 보존해야 될까요? 자, 그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몇 년? 3년간 보존해요. 혹시 이제 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계약상 의무를 이제 책임 묻기 위해서 그래요. 그때까지 보존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양가로 2번. 정보 공개 의무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정보.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맡겼어. 그럼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를 하라 이거. 공개를.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언제까지 공개해야 되나요? 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끝부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밑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밑줄.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끝에 있잖아요. 양가로 2번. 자, 그래서 7일 이내. 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줄. 셋째 줄. 다만. 거기도 체크.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이때는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그냥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 거야. 떠들썩하게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굳이 공개 안 해도 된다. 그 다음. 자, 공개 매체입니다. 어디다 공개해야 되나요? 자, 거기 기억번. 이번에는 기억번이죠. 기억번 첫째 줄 끝부분 밑줄 하세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거기다 밑줄. 자, 여기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둘 다가 아니라 뭐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한 군데다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정보망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배워요. 자, 페이지 넘겨서. 페이지 넘기고. 자, 그 박스 밑에 4번 먼저 밑줄해요. 정보 사실 통지 그랬죠? 자, 페이지 넘기세요. 148페이지. 자, 거기 동그라미 4번 중간에 동그라미 4번. 그럼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했어요. 그러면 공개했다는 사실 알려줘야 돼. 자, 거기 밑줄 하세요. 둘째 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밑줄. 쭉 가서 지체 없이. 또 말로 하면 안 해놓고 했다 이렇게 발뺌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근거를 남겨야 돼. 자, 공개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7일이란 말과 여기 지체 없이 이거 서로 바꿔치기. 이거 바꿔치기 하니까. 자, 이거 조심.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공개하라고 했더니 뭘 공개하나요? 자, 거기 박스 봅니다. 총 7개 항목이 나와요. 자, 거기 박스 7개 있죠? 기억, 리언. 자, 봤어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뭘 놀래긴 놀래. 지금까지 뭐 외울 게 뭐 있었다고. 이제야 좀 외울 게 나오는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 공부할 맛이 난다. 이제 이래야지. 그럼 이거 우리가 통째로 다 외우냐? 아니래. 암기 코드로 외우면 돼요. 간단해요. 자, 그럼 보세요. 왜 이걸 공개하느냐? 우리가 부동산은 상당히 고가잖아. 여기 매수인이라고 해봐.
그럼 내가 어떤 부동산 하나 살 때는 이제 고민하고 또 분석하고 살펴보고 따질 거 다 따져보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 즉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뭐라 알려줘라, 전부. 자, 그래서 뭐냐 보면 이렇게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종류, 면적, 구조, 지목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한 건데, 자, 거기 기억번 끝에다 쓰세요. 이 말 쓰세요, 이 말. 기본적 사항이라고. 기억 끝에다가 여기는 없죠? 자, 기본적 사항. 그래 놓고, 자, 기자에다 동그라미.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 항목이라고 그래요. 자, 기본적 항목. 자, 그 다음에 이제 벽면 도배 상태 그랬죠? 자, 도배의 도자.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벽에 금이 갔는지, 결루가 있는지, 도배가 깨끗한지, 곰팡이 피었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각종 시설 상태예요. 그러니까 작동은 제대로 되는지, 수압은 어떤지, 보일러는 고장 났는지 이런 거. 자, 그래서 맨 앞에 자, 수도의 숫자. 그 다음 도로,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이런 것들. 한마디로 뭐냐? 입지 조건이라고 그러죠. 자, 입지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만 동그라미 합시다. 자, 입지 조건에 입자 하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임차권. 자, 뭐다?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 권자에다 동그라미. 자,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돼. 단서. 뭐든지 항상 우리 시험은 단서가 나와. 각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자, 이렇게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공개하면 큰일 나잖아요. 막 성명, 주민등록번호, 막 연락처 공개해봐. 통장에 있는 돈 싹 빠져나가. 큰일 나.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입니다. 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래서 이제 토지 같으면 이게 개발 제한구역이다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자, 이런 것들.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 얼마에 팔려고 내놓았다. 예정 가격. 그리고 공시지가. 자, 공시지가도 있습니다. 예정 가격, 공시지가. 자, 그런데 여기 또 조심해야 돼. 단서가 있네요. 이것도 잘 나와. 자, 공시지가는 원래 공개해야 되는데 만일 임대차라면, 자,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거 우리가 맨 위쪽 여백에다 쓰세요. 맨 위쪽 여백에다 이제 순서를 바꿔서 외웁니다. 자, 기본적인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 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맨 위쪽 여백이다.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수도적기 시설 상태, 입지 조건. 그 다음에 예정 금액. 그 다음에 공시지가 해가지고. 자, 이렇게 끊어서 외우세요. 자, 기권공, 도수입, 자, 예시 이렇게. 기권공, 도수입, 예시. 자, 기권공, 도수입. 이것만 외워도 답 찾는데 지장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암기는 자, 천천히 하세요. 대신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다 외워. 기권공, 도수입, 예시. 그래놓고 답 못 찾아. 네. 왜?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 일조, 소음, 환경 조건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환경 조건은 안 외웠거든 지금. 그러니까 입지 조건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이런 것을 자기가 소화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돼. 자, 이제 천천히 한번 놔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양괄호 3번. 양괄호 3번입니다. 자,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맡겼잖아요. 제대로 일 처리하는지 궁금하다 이거예요. 맨날 컴퓨터 앞에서는 보수도 맨날 치고 게임이나 하는지 궁금하다.
이 물건 계약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뛰고 있는지 알려줘라 이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한다? 2주일에 1회 이상. 자,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자, 2주일에 1회 이상. 뭘로? 문서로. 항상 문서로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확인 설명음, 5번에 기타 이거 몰라도 돼요. 이것은 다, 이건 전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원래 해야 돼, 원래. 자, 이건 자세히 배워야 이제 조금 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의뢰. 자, 그럼 개공사가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니까 그럼 의뢰는 그럼 어떻게? 됐네. 자, 그러면 이제 의뢰인이 부담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럼 의뢰인은 첫 번째 뭐냐?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어요. 자, 위약금. 위약금은 뭐냐면 계약을 위반했다는 얘기인데, 자, 어떻게 위반했냐? 자, 동그라미 1번.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의뢰한 거야. 나한테만 맡기겠다 해놓고. 자, 뭐 했단 얘기예요? 배신했어. 자, 이렇게 배신하면 뭐 한다? 위약금으로 이렇게. 자, 동그라미 2번. 자, 이번에는 뭐냐면, 자, 개공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생해가지고, 자, 상대방을 소개했어. 자, 그리고 이제 계약을 진행시키려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우리 내일 만나서 계약서 씁시다 이런 거야. 그럽시다. 이제 기다리고 있어. 자, 그러면 연락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자기네 둘이 만나서 계약서 썼대. 그래놓고 직거래했다. 당신이 중개한 게 아니다 이거. 더 나쁜 놈이죠. 만나고 소개해가지고 협상도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계약을 성사시킨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위약금 줘야 되면 뭐냐? 이제 원래 자, 그 다음에 소요비용 교체했어. 이거 배터리가 없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소요비용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이거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잖아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면 이거요. 자, 갑이란 사람이 자, 개공사한테 전속을 의뢰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동창 모임에 갔어. 나 이제 이사 간다 그랬더니 자기 동창이, 야, 그래? 그럼 그건 나한테 팔아. 그럴래? 자, 하고 지네 둘이를 계약했어. 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이런 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 얼마나 허탈해. 자, 전속 의뢰받아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비용도 들어가 안 들어가. 정보 공개해야 되지. 막 업무 처리하느라고 막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잖아요. 자, 그러니까 비용. 여기 소요 비용이라면 중개 활동하면서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은 주자 이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주는데 그럼 얼마 줄 거냐? 원래 계약 성사시킨 받기로 한 중개보수 있잖아요. 그 중개보수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준다 이 말. 50% 범위 내에서. 자, 그러면 만일 자, 이 두 사람 사이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그게 중개보수가 100만 원 해봐요. 그럼 50%니까 얼마? 50만 원 범위 내에서. 뚝 끊어서 50만 원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이 50만 원 범위 내에서 들어간 비용을 줘야 되는데, 자, 이 비용이 자 30만 원 들어갔어요. 자, 얼마 주란 얘기예요? 30만 원 비용 들어갔으니까 그 비용을 그냥 30만 원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비용이 80만 원 들어갔어. 얼마 줘야 돼? 이거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얼마밖에 안 줘? 50.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계약했다고 하니까 또 개공사 입장에서 열 받죠.
그래가지고 비용을 많이 뜯어내려고 이 비용을 부풀려가지고 나 이만큼 들어갔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50% 범위 내에서 끊는다 그 말이에요. 다 이해가 있죠? 근데 부풀린 게 아니라 진짜로 80만 원 들어갔어. 왜? 자기한테 맡기니까 흥분해가지고 야 이번 기회에 나를 좀 알리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전속을 많이 받아서 단골로 만들어야지 하고 광고도 막 있는데도 막 신문에다 내고 하는 바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 그럼 실제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했다고 딸랑 50만 원 주니까 이건 열 받아 안 받아? 이런 경우는 자기 본전 비용도 못 건지잖아. 자기도 모르게 욕 나와 이런 거. 그래서 왜 욕 나오면 봐 이렇게 이런 스발상하고 욕 나와. 이렇게 욕 나와. 자,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돼. 왜 욕 나온다고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고 해서 50% 범위 내에서 주니까 욕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스발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맨 밑에 협조문. 협조문은 당연히 해야 돼. 이건 전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도 협조해야죠. 자, 그래서 의뢰인 데리고 와서 방 보러 왔어요. 그러면 들어오지 마. 이래야 돼요. 네, 들어와서 보세요. 한다든가. 이건 다 기본적으로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 자, 그러면 이제 제재 같은 거 놔두고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이렇게 서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는 이렇게 법정 서식에다가 반드시 계약서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개계약 두 가지. 자, 그럼 페이지 넘겨서 이제 정보망.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정보망 보겠습니다.